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겨울의 끝을 보이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부터 꽃을 따라다닐 때가 된 것이죠. 홍매화부터 시작해서 산수유와 진달래, 철쭉까지 산과 계곡은 화려한 봄꽃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봄꽃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봄꽃의 명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마다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있죠. 방문하기 전에 뉴스나 SNS를 통해 올라오는 개화 상황과 해당 지역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교통은 자기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산악회나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겠습니다. 화려하게 펼쳐질 2022년 꽃가의 전쟁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봄은 매화가 피면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광양 매화마을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상리 여사가 이곳에 매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현지에 이르렀고, 이젠 봄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3일의 모습인데요. 해가 갈수록 앞당겨지기 때문에 올해는 2월 25일 무렵부터 피기 시작해서 3월 10일 전으로 가장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매화가 먼저 피죠. 그렇다면 3월 첫째 주말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관람 방법은 정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연못의 아침 풍경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 이곳에 비치는 풍경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정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홍매화가 장관을 이룹니다. 대부분은 정자 오른쪽으로 먼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왼쪽은 상대적으로 한가해서 아침 햇살 받는 이 붉은 풍경을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시간에는 이런 환상적인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조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 위로 가기 전에 오른쪽 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4시간이면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공식 행사가 취소되어서 오히려 조용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너편 하동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시간이 되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구례 산수유 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산수유와 매화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 장복산과 경화역, 여자천 벚꽃, 그리고 아름다운 산책길 드림로드입니다. 진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장복산은 영상에 보이듯이 능선에 벚꽃과 진달래가 무리지어 피어 있는데요. 능선에 이렇게 벚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는 곳은 제가 본 곳 중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4월 1일 모습인데요. 산 능선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 상태였지만 경화역 주변은 이미 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마지막 주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진터널이나 산밀사에서 시작해서 안민고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천자봉을 넘어 대발령으로 하산해서 경화역이나 여자천으로 이동해서 벚꽃 구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덕주봉을 지나 갈림길에서 석동 방향으로 20분쯤 내려가 드림로드를 걸어서 경화역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갈림길에서 20여 분 내려가면 산책로를 만나는데요. 내 마음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꿈길 드림로드입니다.
남양동 3.15 기념비에서 산밀사까지 약 27km를 4개의 테마로 꾸며놓은 아름다운 산책길로 지금 이곳은 대발량에서 안면 쉼터까지 약 10km에 이르는 제3구간 천자봉 해오랜길인데요. 제가 지금껏 걸었던 산천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남해 송등산과 호부산입니다. 이곳은 저도 산악회를 따라 처음 갔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풍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어느 곳이든 벚꽃이나 매화가 몇 그루씩은 다 있죠. 그런데 이곳은 마치 꽃을 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세도 빼어나고 무엇보다 산행하는 내내 남해바다를 바라보는 시원한 조망에 있어서 남해에서는 명산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4월 10일 모습입니다.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 주 사이에 화려한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통 외근마을이나 다장마을 또는 신흥사나 용문사를 기점으로 산행하게 되는데요. 산이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라서 5시간 전이면 여유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산에서 만날 수 있는 꽃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산은 봄 여행지로 돌아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 중에는 목장들을 많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이런 풍경들이죠. 물론 요즘에는 밖에서 보는 곳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벚꽃과 겹벚꽃으로 유명한 개심사입니다. 가야산과 일락산 산행의 들머리가 되기도 하죠. 이 영상은 2020년 4월 11일 상황입니다. 벚꽃은 많이 피었는데 청벚꽃과 겹벚꽃은 조금 빠른 듯 했습니다. 올해 청벚꽃의 만개 시점은 4월 15일부터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산의 새로운 명소 유기방가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주변에 벚꽃과 노란 수선화가 가득합니다. 예전부터 알려지기는 했는데 드라마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5일에서 20일 사이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산이나 당진터미널에서 택시는 20여 분, 버스로는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입구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 성인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계량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비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비친 반영이 아름다운 곳으로 사진 동호인들에게 유명한 곳이지만 아쉽게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은 너무나 유명한 간호람입니다. 밀물 때는 섬이 되었다가 썰물엔 육지가 되는 곳이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도 좋고요. 이곳에는 수령 250년의 사찰나무가 있습니다. 간호람으로 가다 보면 근처에 넓은 유채밭이 있습니다. 올해도 4월 5일에서 10일 전후에 이렇게 활짝 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간호람 가기 전이나 돌아가는 길에 이 유채밭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하면 당연히 해미읍성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해미읍성을 돌아본 후에는 앞쪽에 있는 해미천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도 3월 말부터 도로 양쪽으로 벚꽃이 만개하는데요.
벚꽃길을 따라 해미천을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괜찮았습니다. 가야산과 인락산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도 멋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멋진 사진을 담을 곳도 있어서 서산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이 해미천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철쭉 산행지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쭉은 제암산이나 황매산, 발해봉처럼 유명한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알려진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성 초암산입니다. 보성군 견백면에 위치한 높이 576m의 초암산은 4월이 되면 약 7km에 이르는 능선이 분홍빛 철쭉으로 덮이게 됩니다. 수남 주차장을 출발해서 정상까지는 약 4km, 정상에서 광대코봉을 거쳐 무남해제까지는 약 5.4km, 무남해제에서 수남 주차장까지 약 3.5km를 걸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13km 전후가 되는데요. 산행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아주 여유있게 걸어도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주차장에서 20여 분 정도면 능선에 오르는데 그것부터 정상을 거쳐 광대커봉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철쭉 군락지가 약 7km에 걸쳐 이어집니다. 비록 주변의 제암산이나 일림산에 비해 유명세에 밀리기는 해도 이 군락지의 넓이나 아름다움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한가하면서도 여유있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광대코제에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광대커봉 정상이 있습니다. 광대코제에서 40분 정도 내려가면 무남해제를 만나고 산행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이곳에서 직진하면 주월산, 보성, 방장산 방향이고 대부분은 오른쪽으로 윤재림을 지나 주차장까지 약 3.5km를 걸어갑니다. 처음 왔을 땐 그냥 영농법인 윤재림이었는데 지금은 캠핑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조용한 숲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섬 여수 하와도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전면에 속하는 하와도는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해서 화도라 부르고 있고 배가도 선착장에서 배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와도 선착장에서 주로 오른쪽으로 시작하고 이런 다리도 건너면서 섬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거리는 약 6km 정도 되고 사진도 담아가면서 아주 여유있게 걸어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코스도 쉽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4월 17일 모습인데요. 올해도 4월 중순 무렵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착장 주변 식당에서는 이 지역에서 채취한 나물과 생선으로 정갈한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채가 만발한 하와도로 향긋한 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은 홍릉 수목원으로 불리죠. 서울 동대문구 회교동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1897년 명성황후의 능으로 지정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1919년 금곡으로 이장되었죠. 그 후 1922년부터 임업시험장으로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임업시험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00종이 넘는 국내외 식물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꽃과 숲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거대한 벚꽃이 피어 있고 곳곳에는 수십 종의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조용한 숲에서 책을 읽거나 벤치에서 잠시 낮잠에 빠져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4월 4일의 모습인데요. 올해도 4월 초부터 20일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로 한 정거장,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일반인의 주차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봄에 가볼 만한 몇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봄이 점점 빨라지고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행을 기원합니다.